이 드라마 단순한 가족극이 아닙니다. 14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다는 것을요. 염산월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회장님을 사랑해". 이 대사 하나로 드러나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파국으로 향하는 집착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염산월, 그녀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순간 "우리 홍주 한 번만 살려줘". 이건 단순한 모녀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미 이 가족은, 아니 이 모든 인물들은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에 갈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4회는 염산월의 절규로 시작됩니다. 한평생 세상 살아서 뭐 하겠어요? 마 회장 앞에 무릎 꿇은 그녀의 모습. 겉으로 보면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염산월은 4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배웠다고 말합니다. 도박에 미쳐있는 남편 때문에 홍주를 데리고 도망쳐 간신히 이혼했고 최 대표 밑에서 코디네이터 일을 하며 구박받았다고 하죠. 때로는 혀 꽉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자존심 구겨가며 그래도 이 악물고 살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딸 홍주 하나 잘 되는 거 보려고 살아왔어요. 감동적인 모성애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염산월이 정말로 딸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면 왜 마 회장 곁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채화영이 따끔하게 경고했다고 하죠. 다시는 우리 집에 발걸음도 하지 말고 아버님 곁에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염산월은 회장 곁에 갔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도 그녀는 회장님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인도 발령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염산월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모녀 인도에 가서 그만 확 죽고 말 거예요, 회장님. 딸을 사랑한다면서 왜 딸의 인생을 담보로 회장님께 집착했을까요? 정말 이 여자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딸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은 아닐까요?" 염산월의 눈물 뒤에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망,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은 열망, 그리고 마 회장이라는 남자를 향한 집착. 회장님을 사랑해라고 떳떳이 말하는 채화영과 달리 염산월은 그 사랑을 딸의 이름 뒤에 숨깁니다.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순간 진홍주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다면서 정작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은 사실을요. 홍주의 침묵 속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채화영,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의 마 회장 며느리. 하지만 14회에서 드러난 그녀의 본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실수? 넌 그걸 실수라고 하는 거니? 아버님 곁으로 온 게 실수야. 염산월을 향한 이 대사에는 분노를 넘어선 광기가 담겨 있습니다. 채화영은 염산월을 경고했다고 하죠. 회장님 곁에 오지 말라고. 하지만 염산월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로 진홍주는 인도로 유배됩니다. "너 지금 그거 녹음해서 아버님께 들려줘봐." 이 대사에서 드러나는 건 무엇일까요? 채화영은 자신의 말이 녹음되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죠. 왜일까요? 그녀에게 정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권력입니다. 마 회장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드림그룹을 장악하는 것, 그 과정에서 염산월 같은 방해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죠. "넌 내 말이 우스워.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듣지 너." 채화영의 이 말투에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녀에게 염산월은 동등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정리해야 할 잡초에 불과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돋는 건 채화영이 마 회장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조신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회장님을 섬기는 척하죠. 이 완벽한 이중성이야말로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성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하지만 염산월처럼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 펄펄 끓는 용암 같은 도끼를 마음껏 분출하죠.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칼을 꺼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은 지금 염산월과 진홍주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최화영의 진짜 타겟은 마 회장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 설인마저도 그녀의 계획에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한편 오장미의 집에서는 평화로운 식사 장면이 펼쳐집니다. 강백호는 밥을 급하게 먹고 장미의 아버지 오복길과 오빠 오태평은 그런 백호를 보며 웃습니다. 강백호, 너 며칠 굶었냐? 내가 너랑 수없이 같이 밥을 먹었지만 이런 모습은 또 처음이네. 겉으로 보면 정말 화목한 가족 같습니다. 백호는 장미 가족에게 환영받고 장미는 백호를 사랑하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평온한 일상 속에는 미세한 균열이 존재합니다. 오복길은 장미의 손을 다치게 한 사람을 찾아내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강백호도 변호사로서 도와주겠다고 하죠. 표면적으로는 장미를 지키려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미는 왜 그 순간 주저했을까요? 장미의 손을 다치게 한 사람. 그게 정말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미를 겨냥한 걸까요? 진홍주는 강백호를 사랑합니다. 오매불망 그를 바라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이죠. 그 좌절과 분노가 장미를 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염산월이 마 회장의 집에서 쫓겨나고 인도 발령이라는 파국을 맞은 지금 홍주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강백호일 수는 없죠. 그렇다면 남은 건 오장미입니다. 장미가 없었다면 백호가 자신을 사랑했을 거라는 왜곡된 믿음 속에서 홍주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집에 걸었던 현수막이 또 사라집니다. 이건 틀림없어. 내 엄마를 그렇게 만든 놈들 짓이 틀림없어. 오복길의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미 가족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정숙희, 장미의 생모는 불의의 사고로 5세 수준의 지능으로 퇴행했죠. 그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숙희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 최화영이나 마 회장 같은 권력자가 있다면 장미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사라지는 건 단순한 영업 방해가 아닙니다. 누군가 장미 가족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그들이 성공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 타이밍에 벌어진 일들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염산월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가난했던 과거, 도박꾼 남편, 힘든 이혼,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받은 구박. 모든 게 그녀가 겪은 고통의 증거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마 회장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딸 홍주 하나 잘 되는 거 보려고 살아왔어요. 이 말이 진심이라면 왜 그녀는 회장님 곁에 가는 걸 멈추지 못했을까요? 딸의 미래를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건 정말 마 회장이라는 남자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권력이었을까요? 염산월의 눈물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은 욕망은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최화영 완벽한 계산 아래 숨은 광기. 최화영은 모든 걸 계산합니다. 마 회장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 염산월 앞에서는 냉혹한 권력자, 딸 설인 앞에서는 우아한 엄마. 상황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죠. 이런 사람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최화영의 본성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녀에게 인간관계는 도구일 뿐이죠. 심지어 자신의 시아버지 마 회장마저도 결국은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최화영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관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칼을 꺼낼 준비가 돼 있죠. 이런 사람 앞에서 염산월 같은 감정형 인간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진홍주는 강백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죠. 백호가 사랑하는 건 오직 장미뿐입니다. 이 좌절이 홍주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특히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누군가 가로챘다고 믿는 순간 그 증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홍주의 어머니 염산월은 마 회장을 향한 집착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제 홍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머니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까요? 아니면 그 분노를 오장미에게 쏟아낼까요? 홍주의 눈빛에는 점점 위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회를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숙희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장미의 생모 정숙희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성미를 갖춘 여성이었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오세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정숙희와 마동석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마동석은 마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정숙희를 사랑했죠. 하지만 마 회장은 그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마동석은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립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최화영은 마동석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마동석과 결혼한 건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드림그룹을 노린 계획된 결혼이었을까요? 만약 최화영이 처음부터 마동석의 재산을 노렸다면 정숙희는 제거해야 할 방해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동석의 실종 역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이강혁, 최화영의 신복. 그는 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강혁이 최화영을 위해 무슨 일까지 저질렀을까요? 만약 정숙희의 사고나 마동석의 실종에 강혁이 관여했다면 이 드라마의 모든 비극은 최화영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장미가 겪고 있는 일들, 손을 다치게 한 사건, 현수막이 사라지는 일, 이 모든 게 과거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최화영은 아직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등장인물의 운명이 뒤바뀔 것입니다. 진홍주가 인도로 떠나면서 이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홍주는 인도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가더라도 곧 돌아올 겁니다. 왜일까요? 최화영이 원하는 건 염산월과 진홍주를 마 회장에게서 멀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주가 정말 떠나버리면 최화영의 계획에 오히려 변수가 생길 수 있죠. 마 회장이 염산월을 불쌍히 여기거나 홍주를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최화영은 어떻게 할까요? 홍주를 인도에 보낸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곳에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홍주를 이용해 염산월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한편 오장미는 점점 위험에 빠질 겁니다. 손을 다친 건 시작일 뿐입니다. 누군가 장미를 계속 노리고 있고 그 배후에는 최화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화영은 왜 장미를 노릴까요? 혹시 장미가 정숙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최화영이 과거에 정숙희를 해쳤다면 그 딸인 장미도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될 겁니다. 특히 장미가 강백호와 가까워지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 최화영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겠죠. 그리고 강백호. 그는 지금까지 정의로운 변호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장미가 위험에 빠지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법을 지키는 변호사로 남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법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까요? 백호의 형 강준호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차갑고 치밀한 그가 장미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준호는 백호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회장은 점점 건강이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순간 최화영의 진짜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회장의 재산을 둘러싼 싸움, 설인의 후계자 지위,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겠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염산월일까요? 진홍주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인물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드라마의 결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14회를 보면서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장면은 더 큰 비극을 위한 전조에 불과하죠. 최화영이라는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날 겁니다. 그녀가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잔해에 깔리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염산월과 진홍주, 오장미와 강백호, 그리고 마 회장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음 회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된 거짓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화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숙희의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